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도 저번 차시에 이어서 식이능 이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또 이제 좀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뭐 부등시 그리고 부등상시 요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시라는 요 눈은 부동시라고 예전에 많이들 얘기를 했었었는데 말 그대로 양쪽의 시력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부동시라고 불렀지만 근데 이제 부동시라는 말이 잘못됐다 부등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양안의 그 굴절력 값의 차이가 나는 눈 자체를 전부 다 이제 부동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시가 아니라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양안의 그 굴절력 값의 차가 2디옵터 이상 났었을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앞에 사실 병적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등시인 거죠. 똑같지 않은 눈이 모두 다 부등시는 아니거든요. 부등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굴절력 값의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부등시라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나긴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제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정상적인 눈의 상태이고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2디옵터 이상 났었을 때 실제적으로 식이능의 문제를 유발을 시키는 문제가 되는 병적 부등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교정을 해줄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제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시가 아니라 부등시다. 그리고 저희가 다룰 눈은 그 부등시 중에서도 병적 부등시, 문제가 되는 병적 부등시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양안의 시력이 다르게 나타날 테고 그래서 한쪽 눈은 비교적 잘 보이는 반면에 반대쪽 눈은 좀 잘 안 보인다. 근데 이 차이가 좀 큰 눈이다.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차시에서는 부등시와 함께 또 부등상시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관련성이 좀 있어요. 물론 원인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관련성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부등상시라는 것은 양안에서 들어온 상의 크기가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거죠. 실제적으로 양안에 들어온 상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들어와야지만이 융합이 가능하잖아요. 융합 가능한 범위가 보통 5% 이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이하게 다르면은 물체의 형태는 같지만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융합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아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상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등시인데요. 부동시 아닙니다. 부등시입니다. 자,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그 기준치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눈을 부등시라고 얘기를 해요. 병적 부등시, 문제가 되는 부등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력의 부등도 나타나겠지만 상의 크기의 부등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 눈은 정시입니다. 정시고 반대쪽 눈이 마이너스 뭐 3디옵트, 2디옵트 이상 차이가 나니까 3디옵트 근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눈에서 정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망막에 상점으로 결상이 돼서 아주 선명하게 그죠? 상의 크기도 원래 물체 크기 그대로 이렇게 인지가 되겠으나 마이너스 3디옵터로 교정이 가능한 근시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 값이 정시보다 좀 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꺾여가지고 결국 망막에는 이런 흐림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 근시의 이제 형태일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흐림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망막에 결상된 상의 그 선명도도 다르고요. 그죠? 지금 정시랑 비교했었을 때. 그리고 흐림상이고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 크기도 다른 거죠. 그래서 시력의 부등, 그리고 상의 크기의 부등,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크기도 또 다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항우 산화로 이렇게 합쳐지기가 또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0.5디옵터 차이가 날 때 상해 크기가 1% 정도 상해 크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해 크기가 너무 상이하게 다르다. 이걸 갖다 부등상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이하게 다른 경우엔 또 융합을 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한 범위가 5%까지는 괜찮아요. 5%까지 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융합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크기 차가 너무 이제 상이하다 보니까 융합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0.5디옵터당 1%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디옵터라고 하면은 4% 차이가 나는 거죠. 4%. 자, 그러면은 이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사실은 2디옵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차이가 났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갖다가 2디옵터까지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눈을 일단은 부등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은 이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2디옵터 차이 이상 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적게 나는 경우에도 문제를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부등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종 부등시가 있고 동종 부등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양쪽의 눈의 이 성격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정시다. 근데 한쪽이 근시다. 그러면은 요거 역시 이종 부등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쪽이 근시고 한쪽이 원시고 성격이 완전히 이제 다른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의 어떤 시력 이상 어떤 굴절 그 정도가 다른 경우 성격 자체가 다른 경우를 이종부등시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동종부등시가 있는데 동종부등시는 성격이 같은데 굴절력 값의 차이가 이제 2디옵터 이상 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시 원시인데 그 굴절력 값의 차이가 이제 2디옵터 이상 나는 경우를 동종부등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근시성 동종부등시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은 원시성 동종부등시가 있을 테고 그렇겠죠. 자, 이런 경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시성 동종부등시가 가장 많고요. 빈도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발생하는 원인도 저희가 비정시의 발생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봤었잖아요. 굴절성인가 아니면은 축성인가 그죠? 굴절력 값이 정시랑 다르게 크거나 작은 경우 혹은 안축장이 정상 안에 안축장 23mm보다 짧거나 긴 경우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정시가 발생을 하는데 역시 부등시 역시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빈도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나타나냐 보면은 축성에 의해서 대부분 선천적으로 축성에 의해서 이 부등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가 근시성 동종부등시가 가장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약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약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약시라 함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의 어떤 시력 교정, 시력 보정 용구로 교정을 했었을 때 시력이 안 나온 눈이 약시예요. 뭐 시력이 막 나쁘고 눈이 굉장히 나빠도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약시 같은 경우에 교정이 안 되는 눈이 약시가 되는데 이 약시 부등시 역시 약시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약시로 이행될 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에서 살펴봤던 뭐 정시랑 뭐 근시, 정시랑 원시, 뭐 근시, 원시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부등시가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도 약시로 이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라고 한다면은 원시성 부등시, 동종 원시성 부등시가 가장 빈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쪽은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고 반대쪽은 플러스 4디옵터의 원시다.
했었을 때 이제 일단 양쪽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2디옵트 이상 나니까 부등신 거고, 양쪽이 다 원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종, 원시성, 부등시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이제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은, 일단 원시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 값이 부족한 거죠. 혹은 안축장이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는 보통 멀리를 볼 때 얘 같은 경우에 플러스 2디옵터만큼의 그 교정 렌즈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 특히 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도의 원시라고 하면은 교정을 하지 않아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안 하고 지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물론 눈이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시생활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은, 자, 지금 멀리를 봤었을 때 분명히 비정시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됐었을 때 부족한 이 굴절력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정을 해주나요? 우리 눈에서 해줄 수 있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멀리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해서 잘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절이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원시 같은 경우 항상 조절이 개입되다 보니까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 피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 두 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조절력이 개입이 될 텐데, 지금 멀리를 볼 때는 2디옵터 정도의 조절력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멀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볼 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2디옵터가 개입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멀리가 잘 안 보이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결국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만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이 피검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오른쪽 눈만 계속 이제 이용을 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 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조절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절을 했었을 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조절력 값이 적어도 보이기 때문에 멀리든 가까이든 항상 이런 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왼쪽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기능이 점점 저하가 돼서 나중에는 교정을 해도 시력이 안 나오는 약시로 이행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약시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시성 동종분시 같은 경우에 약시로 이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반면에 이런 경우는 보세요 한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정시랑 마이너스 3디옵트의 근시 같은 경우에 양안을 떴었을 때 멀리 볼 때 어떤 눈을 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정시안 이 눈 이용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시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쪽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라고 못 느끼기 때문에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더 교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멀리 볼 때 이쪽 눈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해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쪽 눈, 지금 눈앞 33cm가 원점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지 않고도 이쪽 눈을 이용을 하면 잘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느 눈을 쓰느냐? 이 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멀리 볼 때는 이쪽 눈, 가까운 데 볼 때는 이쪽 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그래도 시자극이 어느 정도 각각이 균형적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쓰잖아요. 쓰기 때문에 약시로 이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은 반면에, 이런 이제 동종 원시성 부등시 같은 경우에 쓰는 눈만 쓰고 안 쓰는 눈은 계속적으로 안 쓸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보니 약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시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기능이 막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시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약시로 이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기 발견하고 안 쓰고 싶어 하지만, 왜 잘 안 써도 잘 보이니까요. 그죠? 안 쓰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쓰게 만들어서 안 쓰는 눈을 갖다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정상적인 양안시가 가능한 상태로 시기능이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주의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많아졌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부등시라 함은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등시는 병적 부등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등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일단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2디옵터 이상 차이 나는 눈을 부등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등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선천적, 그리고 안축장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이종 부등시와 동종 부등시가 있는데, 이제 빈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시성 동종 부등시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약시로 이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등시라 함은 동종 원시성 부등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부등시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저희가 양안시 에 대해서 쭉 살펴볼 때 양안시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었을 때 그 중에서도 부등시도 양안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등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안시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양안시 장애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부동 같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떤 부동이느냐? 앞에서 살펴봤지만 결국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 망막에 결상되는 상의 선명도가 다르다. 그래서 시력의 부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의 크기도 달랐죠. 좀 전에 봤었다시피 정시랑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정시는 아주 선명한 점의 형태로 원래 물체 크기 그대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반면에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는 망막에 이렇게 흐림상으로 크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형태로 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력적인 부분에서도 부동이 있으나 있겠지만 상의 크기에 있어서도 부동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이라 했었을 때는 시력적인 부분 그리고 상의 크기 부분 두 가지 다의 어떤 부동이 있겠다. 이것 역시 양안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양안의 굴절력 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절력이라는 것은 양쪽에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양쪽의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 가까운 곳을 볼 때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조절력 값이 다르다. 그죠? 다르게 되면은 조절에 동반되는 게 뭐가 있죠? 폭주가 있잖아요. 조절값이 필요로 한 조절값이 다르면 필요로 이제 그때 발생하는 폭주값도 다르다 보니 양안에서 동일한 1대1의 어떤 조절과 폭주의 비가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로 또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약시 부분. 보셨었죠. 이제 약시 같은 경우에는 동종 원시성 부등시가 가장 이제 빈도적으로 많다라고 했는데 이 약시 같은 경우에는 안 쓰다 보니까 교정이 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약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약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제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좋고 한쪽 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잘 보인 쪽만 계속 쓰고 안 보인 쪽은 사용을 하지 않으려다 보니 시자극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능 자체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은 교정을 해도 교정이 되지 않는 약시로 이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역시 양안에 이제 결국은 교정을 했었을 때 둘 다 비슷한 정도의 어떤 시력값이 나와야지 양안시가 가능할 텐데 당연히 그 시력 자체가 양쪽이 비슷하지 않다 보니 양안시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양안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요거 역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양안시 기능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입제시도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등시를 교정을 잘 해줘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이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시를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교정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안 써도 잘 보이거든요. 좋은 쪽 눈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서 교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보이는데 굳이 안경을 써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다 보니까 부등시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해서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쓰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쓰기 싫어하죠. 안 써도 잘 보이니까. 그치만은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기능이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자극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제 체크를 계속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안경을 꼭 쓰셔서 시기능 발달을 하는 그 시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등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불편함이 크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결국은 이제 후에 양아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자, 그럼 이러한 부등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정을 할 때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교정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컨택트 렌즈로 교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도 사실 안경이 나을 수도 있고 컨택트 렌즈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인이라 함은 이 부등실을 발생시킨 원인 자체가 굴절성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축성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에 따라서도 안경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컨택트 렌즈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 양아시 시간에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부등실을 교정을 할 때는 이러한 이유에서 컨택트 렌즈가 보통은 이제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등시안을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부등시 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요쪽 눈에는 굴절력 값이 필요가 없을 테고 교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쪽만 교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쪽 눈에서 보는 상의 크기랑 지금 마이너스 3디옵터를 가지고 교정을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맺히는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어떨까요? 다르겠죠. 마이너스 3디옵터 오목 렌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상이 축소가 돼야 보이잖아요. 그치? 상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시로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이렇게 교정이 돼서 선명도는 동일하겠지만 상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3디옵터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좀 더 원래의 물체의 위치보다 큰 확대된 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부등상시입니다. 망막의 결상등의 상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등상시. 자, 그러면 하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하게 되면 부등상시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실제적으로 부등상을 만들게 되는 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렌즈의 두께, 그리고 렌즈의 굴절력 값,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안경 렌즈의 중심 두께라든지 또 이제 착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강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상의 축소나 상의 확대가 훨씬 더 컨택트 렌즈보다 더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컨택트 렌즈도 분명히 일어나죠. 근데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크다 보니 양쪽에서의 상의 크기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융합하기가 힘들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합할 수 있는 한계가 양쪽 상의 크기가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융합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계치가 5%인데 보통 2디옵터 이상 차이 나는 눈을 이렇게 양쪽을 각각 교정을 했었을 때 망막에 결상되는 그 상의 크기 차이가 5%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근시랑 원시랑 그 렌즈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등상시가 만들어져서 융합을 불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안경보다 컨택트 렌즈가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렌즈 미터를 통해 가지고 안경 렌즈 인점을 찍어 보셨을 거예요. 혹 안 찍어 보셨다라고 하면 인점이라는 것을 찍어 보게 되면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3디옵터 렌즈에서 정확한 굴절력 값이 들어있는 지점은 렌즈에서 딱 요 지점만 마이너스 3디옵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중심부, 광학 중심점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프리즘 영향을 받게 되고 실제 굴절력 값과는 좀 다른 굴절력 값이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 그 안경을 예를 들어서 바꿨어요. 안경원에서 바꿨어요. 근데 이 도수가 잘 맞아서 이 도수로 동일한 도수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바꾼 거라고는 안경테뿐이에요. 근데 내가 썼었을 때 시감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느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썼었던 안경테는 좀 사이즈가 작은 이런 형태를 썼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경테 사이즈가 커다란 걸로 바꿨어요. 도수는 똑같아요. 써보니까 이걸 바꾸고 써보니까 어질어질해요. 자, 이거 왜 그러느냐? 도수는 똑같은 게 분명한데 이 중심부, 주변부가 중심부 외에 주변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부에는 도수 분포가 중심부보다 굴절력 값이 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디옵터보다 큰 마이너스 350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렌즈의 형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똑같은 도수인데 이때는 광학적으로 유효한 그 부분만 들어있다 보니 실제 마이너스 3디옵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도수 분포만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은 안경테가 커다란 걸로 바꾸면서 필요 없는 도수 부분이 이 시야 범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도수가 좀 높은 것처럼 어리어리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안경 렌즈라는 것은 프리즘 집합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정각이 맞붙어져 있는 프리즘 집합체고, 이 중심점 렌즈 미터로 딱 인점했었을 때 이 중심점 프리즘이 전혀 없는 이제 중심점이 되는 거고, 이 중심점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프리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눈은 정시고 이쪽 눈은 근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광 중심점에서 떨어지게 된 프리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에서는 굴절력 값이 없기 때문에 크게 프리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요 마이너스 3디옵터 근시 같은 경우에 광 중심에서 예를 들어서 10mm, 1cm 떨어진 지점을 통과를 해서 시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눈은 원래 물체 위치 그대로 보이지만 이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 빛은 기저로 꺾이지만 내가 봤었을 때 물체의 위치는 어디로 이동되어 보이나요? 뾰족한 정각 방향으로 이동되어 보여요. 위쪽으로 이렇게 붕 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 눈에서 보는 물체의 원래 위치랑은 다르게 이쪽 마이너스 3디옵터의 렌즈를 지금 시선이 하방으로 1cm 떨어진 지점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체가 위로 이런 식으로 떠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등 사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광중심이 아닌 지점을 지나가다 보면은 프리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양안에서 발생되는 프리즘 차가 또 있다 보니 결상되는 상점의 그 위치 자체가 양쪽이 달라가지고 하나로 또 합치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부등시를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등 사이 안경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있는 이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등 사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정 렌즈 굴절력 차로 시선을 움직일 때 프리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프리즘 영향이 문제가 될 정도인 거죠. 그 위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상을 하나로 합칠 수가 좀 힘들겠다. 합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정피로, 심하면은 복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히 이런 부등 사이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를 교정을 했다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등 상시도 그렇고 부등 상시를 컨택트 렌즈를 교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해 확대나 축소가 작을 거고 부등 사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상해 위치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가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안경보다는 컨택트 렌즈가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